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앤 AI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서지영입니다. 일단 저는 데이터 앤 AI를 담당하고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군은 현재 제조하고 금융 쪽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이라면 아마 저를 만나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제너레이티브 AI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애저 오픈 AI하고 코파일럿에 대한 구축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I, 특히 이제 챗 GPT가 되겠죠. 이것에 대한 고객 도입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올 상반기에 기사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서비스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12조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많은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가 저희 내부에 공유가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사마저 뿌려졌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저희를 부르는데 저희도 정보가 없고 하면서 초반에는 저희도 그 MS 코리아에서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던 제품이 사실 챗 GPT 오픈 AI에서 내놓은 챗 GPT라는 제품인데,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런 것들은 좋구나, 이런 것들은 나쁘구나,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많이 깨달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 이제 거의 한 몸으로 가고 있고, 오픈 AI에서 내놓은 제품들도 한 2주 간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모두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왜 투자를 했을까요?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에 12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내부 직원은 따르면서 굳이 이런 데 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생성형 AI를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명확합니다. MS가 가지고 있는 제품 위에다가 모두 챗 GPT 혹은 GPT-4를 심어놓겠다는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오픈 AI, 지금 챗 GPT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애저 위에 올라가 있는 M365부터 뭐 윈도우즈에 올라가 있는 거, 시큐리티에 올라가 있는 제품들은 모두 GPT-4입니다. GPT-4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엔진을 하나 삽입시키면서 모든 제품에 지금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품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365, 그 다음에 OS,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 코파일럿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사실 저도 어떤 제품 안에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고객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200개 넘는 제품에 현재 챗 GPT, GPT-4가 지금 삽입되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저도 아직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이걸 어디서 제가 볼 수 있냐면, 저는 데이터 담당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빌드 행사를 했었습니다. 빌드라는 게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자들에게 내놓은 그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S 본사에서 빌드라는 세션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을 내놨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그 앞단에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는 제품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엔드-투-엔드 제품이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엔드-투-엔드 제품을 SaaS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는 제품인데, 여기에 패브릭이라는 제품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엔드-투-엔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ETL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부터 파워 BI는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툴입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SaaS 제품으로 내놓으면서 패브릭이라는 이름을 하에 코파일럿까지 저희가 명칭을 집어넣고 솔루션을 이번에 론칭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MS는 앞으로 모든 제품에 코파일럿을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데이터 팩토리 ETL 제품이 현재도 있긴 합니다. 근데
패브릭이라는 제품에 함께 넣어진 코파일럿의 오른쪽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저쪽이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보면 되는데, ETL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데 어떤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사람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을 하겠다는 거죠. 그 워딩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해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데이터만 추출해줘 라고 나는 그냥 명령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뽑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에도 지금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DW 제품입니다. 시냅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도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SQL 구문을 만들어줘라고 했고, 그 구문을 가지고 제가 왼쪽에서 돌렸을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쿼리를 만들어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개발자가 일일이 쿼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코파일럿 노트북입니다. 어널리틱스에 대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역시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출력을 해줘 라고 내가 명령만 하면은 그것에 대한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델을 직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모델, 특히 뭐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모델을 만들어줘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나는 그냥 그렇게 워딩만 써주면 되고 이것에 대한 코드를 직접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돌려보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은 해결 방법도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이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꼭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현업도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코파일럿이 붙어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먼저 나올 제품이 파워비아이입니다. 파워비아이는 지금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미네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MS 담당자분들이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들을 아마 다 노미네이션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미네이션이 만약에 승인이 나면은 이런 식의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코파일럿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9월이나 10월 중에는 프리뷰 상태로 아마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파일럿이 하나 그 메뉴가 생성이 되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특정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면은 얘가 답변을 해주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리포팅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리포팅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렸듯이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꼭 파워 유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생성해 볼 수 있게끔 코파일럿을 이용한다면은 엔드 투 엔드가 앞으로는 전문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업들도, 즉 IT를 모르시는 분들도 코파일럿만 이용하실 수 있다라면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우리가 IT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났죠. MS가 메타버스하고 이제 협력 관계에 있다. 그래서 MS에서 라마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또 쭉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공유 없이 기사들만 또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이 또 부릅니다. 이 라마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하면 사용해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한 번에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오픈소스, MS가 이제 오픈소스도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GPU에 대한 확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GPU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걸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하나 별도로 저희가 사기도 했어요. GPU가 워낙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 측면에서 지금 GPU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같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U는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MS가 GPU 확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말은 거대 언어 모델을 그냥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GPU를 확보하고 있는 클라우드 벤더를 찾는 것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용 버전의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그 메타에서 내온 거는 사실 스몰 LLM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몰 LLM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직접 파인 튜닝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시는 환경까지 모두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라마2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화면이 애저 머신러닝 환경인데 여기에 바로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MS의 제너레이티브 트렌드를 보시면은 MS와 오픈 AI는 거의 이제 한 몸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MS는 현재 상용 버전 플러스 오픈소스 버전까지 모두 AI를 하나로 아우르는 서비스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픈 AI하고 코파일럿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구축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저는 이미 고객사를 다니면서 오픈 AI에 대해서 한번 이제 돌았어요. 이게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POC를 하시면 좋을지 이미 MS의 모든 직원들은 고객사를 다니면서 한 텀을 돌았고요. 그리고 POC를 진행 중인 곳이 거의 대부분 아니면 서비스로 전환하신 곳도 일부 있으십니다. 제가 이따가 마지막 쯤에 그 고객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현재 대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신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픈 AI하고 코파일럿 구축 전략을 보시면 저희는 단순합니다. 파인 튜닝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단지 AI 오케스트레이션, 아니면 다른 말로 뭐 그라운딩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단순히 뭐 제로샷 아니면 퓨샷 러닝 아니면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앞단의 그 사용자 프론트엔드 UI하고 뒷단의 모델하고 연결시켜주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두게끔 하는 게 저희의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윗단에 보시면은 UI, UX라는 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기초 모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이 보시면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플러그인, 오픈 AI에서 내놓은 플러그인 같은 걸 그대로 이용하셔갖고 그라운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플러그인은 옵셔널입니다. 그리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뭐 질문과 답변을 필터링해서 뭐 오픈 AI로 넘기시는 이런 것들의 모든 과정이 사실 오케스트레이션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는데, 저희의 핵심은 이 중에서 이 그라운딩 쪽입니다. 즉 그라운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오픈 AI, 챗 GPT와 연결시켜서 외부의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고 연결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RAG 모델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지만 오픈 AI도 챗 GPT 3.5 아니면 4.0도 파인 튜닝을 제공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하진 않는 게, 파인 튜닝을 하시면은 물론 우리만의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도 있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은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이 파인 튜닝이라는 작업을 매번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 같은 클라우드 벤더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 파인 튜닝을 해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매번 파인 튜닝을 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데이터 자체가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과 답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다 수작업입니다. 인간의 수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시간 대비 우리가 그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는 각자의 이제 기업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MS는 RAG 모델을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장표가 이제 저희 MS에서 또 권장하는 가장
리즈너블한 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아키텍처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리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슈 사항을 물어보세요. 외국에 그 오픈 AI가 있는데 우리 데이터가 그쪽에 갔다 와도 되느냐부터 우리 보안팀을 뚫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주셔갖고 제가 이 장표로 고객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아시겠지만 오픈 AI는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는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최근에 일본이 들어왔고 저희도 이제 좀 조만간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없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체 이 파란색 라인이 고객 테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오픈 AI는 저희가 API를 하나 따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 형태로 그 우리만의 컨테이너가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 AI API를 여러 개 두시고 그다음에 이 API 자체는 우리 테넌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사내에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사내에서 VPN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전용망을 뚫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모든 구간은 다 우리 기업의 프라이빗 망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가 외부에 가서 즉 오픈 AI사에 가서 재학습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여기로 한번 넘어가는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려가 되신다면 옵트아웃을 신청하셔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휘발성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이쪽으로 휘발성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려사항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테스트를 해보셨겠지만 이 오픈 AI API 같은 경우에는 쿼터라는 문제가 있고 RPM, TPM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애저 위에서 제공하는 거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RPM, TPM 수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권고하는 API 여러 개 두고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구성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슈 사항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가져가시면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게 꼭 오픈 AI의 챗 GPT만 있는 건 아니고 고객사별로 꼭 우리가 뭐 챗봇만 이용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자 구분이나 대화 감정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 투 스피치 TTS나 ST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 뭐 저희의 TTS나 트랜스레이터 모델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뭐 서비스하고 아니면 데이터하고 연동할 때에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고객이 또 많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시나리오를 찾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타사도 봤더니 주로 이제 봇 형태, Q&A 형태밖에 없더라. 우리는 좀 더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 뭐 아이디어 없냐라고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비슷해요. 챗 GPT 자체가 본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Q&A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기는 한데 이거를 Q&A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사실 랭귀지 모델에 대한 의미가 조금 떨어지고 이를 RPA하고 연동시키면 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봇 자체를 RPA 예를 들면 그걸 서비스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 서비스였는데 기본적으로 챗 GPT하고 연결시키고 대체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여기에 뭐 항공편 예약해줘라고 하면 예약까지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RPA까지 연동시키면은 거대 그 LLM 모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고객은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면은 저는 가장 활용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고객 사례를 빨리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거는 지금 POC가 아니라 오픈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사의 사례를 마음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사에 언급된 내용만 발췌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SKT 같은 경우에는 ADAS 서비스에서 챗GPT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PM, RPM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구성을 하셨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B2B 서비스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오픈 예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개발이 완료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나 LG CNS 같은 경우에는 사내 챗봇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교보생명도 이번에 챗GPT 약관 서비스로 오픈했다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디보이스라고 해서 고객 응대 서비스로 이번에 GPT-4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오픈하셨습니다. 기타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를 보시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저는 금융을 담당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본의 3대 은행이 오픈했다는데 애저 거 사용한 게 맞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애저에서 챗GPT 사용한 게 맞고요. 그래서 행내 업무 활용에 지금 챗GPT가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가장 많이 잘 사용해 주시는 데가 모건 스탠리가 있고, 그다음에 칸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뭐 온라인 서비스 있거든요. 여기가 칸미고라고 해서 개인화 학습 어시스턴트를 GPT-4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저희 국내 사례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여기 보시면 사내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B2C 서비스가 이미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해외는 활발하게 지금 서비스가 다 오픈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에 있는 텔코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AICC 컨택 센터에 저희 챗 GPT가 들어가서 상담을 해주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국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Q&A 형태로 이제 챗 GPT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미국 회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엔진, 주로 여기도 이제 Q&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사용은 비슷합니다. 이제 Q&A에서 단지 멈추지 마시고 RPA까지 연동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도 미국 회사 오일 앤 가스 컴퍼니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대화형 챗 GPT를 이용해서 그다음 이제 챗봇 용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용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 챗 GPT를 이용해서 파트너들이 많이 양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전 좀 주목하고 싶은데, 고객사들도 많이 도입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사업화해서 뭔가 그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많이 가져가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AI는 물론 고객도 관심이 많지만 스타트업에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즉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GPT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 AI하고 저희 MS하고는 이런 산업의 AI를 리드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